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슈로 하여금 변동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반도체, 외인 이탈, 저PBR, 전쟁, 환율,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모두 연결고리가 없지는 않은 내용들일 수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중화권 증시였어요.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띨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중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증시 자체는 4, 5년 동안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좀 부양책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대표적으로는 지급준비율을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환화 기준으로 186조 원인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증시 부양을 위해서 수백조를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여금 중화권 증시가 올라가면은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중국 증시가 10시 30분에 열리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에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오전 중에는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10시 반 넘어가면서 중화권 증시가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홍콩항생,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대표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투심이 점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중화권 증시 개장에 맞춰가지고 증시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4년 안에 2개의 사이클이 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불황기가 더 크긴 커요. 보통 1.5년에서 길면 2년 정도 호황이고, 보통 2년에서 2.5년 정도를 불황으로 생각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제 호황기로 접어드는 국면이잖아요. 이제 호황기로 접어드는 국면에서 얼마나 회복세가 빠를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반도체가 올해 회복이 될 거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급으로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대로 봤을 때 올해 과연 얼마나 회복이 될 수 있을지, 회복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PBR 관련 호재 있나요? 궁금. 정부에서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인가 이런 가이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2월달 중에 확실하게 공지를 한다고 하는데, 자, 지금 대한민국 상장사들 중에서 PBR이 1배 이하인 종목이 1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1배 이하라는 거는 사실 기업이 청산했을 때 한 주도 못 받는다, 즉 청산가치 이하다, 이렇게 평가되는 저평가 종목들인 거죠. 근데 PBR이 1100개일 수 있어. 근데 10년 이상 PBR이 한 배인 것들을 봤을 때도 400개, 500개가 넘어간다고 해요. 이게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PBR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 점차 사라집니다. 왜? 가치를 점차 부각받으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인지를 하고 관련된 부양책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의 제주은행도 그렇고 한화생명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PBR 한 배 미만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를 좀 따져본다고 해도 PBR이 한 배 미만인 종목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사들 중에 한 40% 이상이 PBR이 한 배 미만일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사실 모든 종목이 부각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업종이 있긴 있죠. 증권, 은행, 보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금융사로 묶이는 동시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배당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었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금융과 관련된 업종들이 가장 많이 부각을 받을 뿐이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가 성장을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거는 수출이잖아요. 수출이면은 제조고. 근데 이런 제조기업들, 기술주들이 쉽게 배당을 올릴 수가 있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의 재무구조도 꽤나 망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두 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가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 설비 투자를 지금 돈만 생기면 오히려 늘려야 되고, 돈이 없어도 늘리려는 기업들이 보이는 판국에 배당으로 여력이 쏠릴 수 있는 여유까지는 많이 없을 것 같다. 물론 내달 로드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은 이 저PBR이라는 거는 물론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내용이고 특정 업종이 상승하는 거는 맞지만
증시를 견인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옛날에 저 PER주처럼 하나의 테마로서 작용하는 수준일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까지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와 일본 증시를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일본이 기존에 먼저 이 PBR 부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대한 공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더욱 올라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미국보다 일본이 주주 환원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한국은 어떻냐?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4배가 안 돼요. 일본이 100%라면 한국은 25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간에 미국이 있는 거고 이런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에서 무언가를 굉장히 의무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배당률을 높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 건데 무언가가 권고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일본처럼 갑자기 부양책에 대한 공시가 엄청 많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확 뛰어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정부가 과연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엄청나게 확대시키라고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할 수 있냐?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 자사주 관련해가지고도 법안이 좀 나왔는데 원래 골자가 됐던 그거였어요.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는 걸 의무화를 한다 안 한다. 근데 기업들의 반발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 자사주 소각은 법안에서 제외가 된 상황인데 무언가가 어느 정도 권고사항까지는 나올 수 있어도 그게 국내 증시에 기여되는 게 정말 클 수 있을까? PBR이 낮은 게 일본보다 아무리 많아도 일본은 PBR이 지금 증시의 밸류에이션 따져봤을 때 1.4 됩니다. 한국은 0.9 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낮으니까 똑같은 정책을 비슷하게 도입을 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욱더 상승폭이 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로 하여금 쉽지 않다는 거죠. 국내 증시에도 분명한 매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증시에도 저는 분명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0.11%, 코스닥은 마이너스 0.41%. 양대 증시가 하락 국면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 내일 새벽에 FOMC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망 및 경계 심리가 오늘까지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차트에서 바닥을 다진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은 어떤 차트인가요? 자, 지금 신스틸 일봉 차트인데요. 고점을 기록하고 점차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단기 이평선을 따라서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그려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11월 13일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저점을 찍지 않고 그 부근에서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걸 보고 바닥을 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을 다져주는 누가 봐도 바닥 부근에서 이런 거를 바닥을 다진다고 하는 거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2024년이 한국이 반도체로서 입지를 쌓기에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기대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요소로 보면은 결국 AI 개발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 반도체가 많이 필요로 하는 건 확인이 됐고 현재 품귀 현상,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준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대표적으로 GPU랑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메모리가 뭐가 있어요? HBM이 있죠. 한국이 압도적인 전 세계 점유율을 지배하고 있는 게 HBM인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전략이 어떻냐? HBM을 모두 2배 이상씩 생산할 수 있게 캐파를 늘리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HBM의 판가 자체가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서 좀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AI향 반도체에 대해서 한국이 더 입지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메모리 시장들에 대해 따져본다 했을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